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박지원 81세의 현역 의사로서 여러분과 기억력을 지키는 뇌 건강 루틴에 대해 더욱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기억력은 써야 산다. 그리고 기억력은 감정과 함께 살아 숨쉰다. 기억력은 단지 머릿속의 정보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흔적이고 사랑의 기록이며 생애의 총합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억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삶의 지혜로 풀어내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70대 중반이었을 무렵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제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늘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기억력도 좋아 저도 자주 칭찬하던 분이었는데요. 몇 주 전부터 가족 이름, 친구 얼굴, 약 이름까지도 깜빡깜빡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죠. 기억은 마치 오래된 책장과 같습니다. 자주 넘기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제목도 흐릿해지지만 다시 꺼내어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안의 이야기들은 되살아납니다. 그 어르신은 이후로 매일 아침 가족의 이름을 5명씩 적어보는 루틴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달 후 그는 다시 이름을 부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도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한 일 한 줄을 함께 적었습니다. 딸이 아침에 전화했다. 목소리가 참 반가웠다. 창밖에 새가 울었다. 봄이 오고 있는 듯 했다.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이런 작고 소소한 기록들이 뇌를 깨우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감사는 기억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억은 인생을 따뜻하게 되돌려 줍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일은 거창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마음의 여유 한 조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에게 권해왔던 기억력 루틴은 단지 뇌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루 전체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뼉을 30번 쳐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은 말초혈관을 자극해 뇌까지 혈류를 보내며 손바닥의 감각 자극은 전두엽을 깨워 하루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둘째, 이름 5개를 떠올려 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또는 연예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 인출 회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처럼 보이지만 언어 기억과 신체 자극을 동시에 연결하는 매우 강력한 자극입니다. 넷째, 오늘 내가 할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예로 약 챙기기, 전화 한 통 하기, 산책 20분. 이 습관은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기억과 실행력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줍니다. 다섯째, 식사 후 15분간 일기를 써보세요. 종이에 펜으로 손으로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며 감정을 기록하는 훈련이 되어줍니다. 여섯째, 하루에 하나씩 감정을 담은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끝날 무렵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며 기억은 재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의 회로를 새롭게 연결하고 기억의 창고를 다시 열게 해줍니다. 기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알게 된 사실은 기억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작은 습관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입니다. 텔레비전은 뇌에 일방적인 자극만을 주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대답하거나 상상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TV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뇌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정보는 많아 보이지만 뇌는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특히 뉴스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두고 계신 분들, 정치 이야기, 사고 소식, 경제 불황 등 부정적인 내용이 반복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즉, TV는 조용한 기억 파괴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하루 30분은 TV를 끄고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좋은 음악, 책 낭독, 퀴즈 프로그램 등은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리 내어 따라 읽고 소리 내어 웃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억력 보존 훈련이 됩니다. 둘째, 흰 탄수화물과 단 음료 섭취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뇌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뇌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흰 쌀밥, 식빵, 과자, 달콤한 음료. 이런 음식들이 반복되면 해마의 기능은 둔화되고 알츠하이머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고구마, 귀리, 브로콜리, 들깨, 양파, 마늘. 이 6가지는 제가 추천하는 기억 보호 식재료입니다. 이 식재료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로 뇌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생활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3배 높이는 요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반응하는 행위들은 모두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친구가 없고 가족도 멀고 집에서 조용히 혼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뇌는 쓸 일이 없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 일주일 한 번의 산책 약속, 아니면 마트 점원에게 인사하기, 동네 이웃에게 인사 건네기, 이런 소소한 접촉조차도 뇌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은 생활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뇌 혈류를 줄이고 그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다면 오히려 더 빨리 신체 기능은 물론 인지 기능까지 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하루 3번 10분씩만이라도 걷기. 걷는 동안에는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걷기, 무릎을 톡톡 치며 걷기 등 리듬 있는 움직임을 더해보세요. 걷기 리듬 동작 소리 내어 말하기.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뇌 전체가 깨어납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자극만 받는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신문, 같은 방송만 보는 생활은 뇌를 고정된 틀에 가둡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익숙함에 안주하고 기억 회로는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루 한 문장 외워보세요. 좋은 시의 한 줄, 명언 한 줄, 성경 구절 한 줄. 예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이 한 문장을 외우고 하루 동안 되뇌어 보는 것만으로도 기억 회로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습관들을 알고 의식적으로 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억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지키는 법을 넘어서 기억을 되살리고 뇌를 젊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 선생님, 정말 뇌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성질을 가진 기관입니다. 첫째, 일상의 변화가 뇌의 변화를 이끕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새로운 행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경로로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법으로 반찬 만들기, 새로운 책 한쪽 읽기. 이 작은 변화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새롭게 만듭니다. 둘째, 감정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루틴 중 하나는 감정 일기입니다. 그날 느꼈던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오늘 노을을 보며 울컥했다. 손녀의 손을 잡으니 마음이 따뜻했다. 감정을 기록한다는 건 그 감정을 기억으로 전환시킨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담긴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이 감정 기반의 기억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타인과 연결될수록 뇌는 젊어집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하루 한 번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어땠어요? 뭘 먹고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최근에 들은 노래 중 가장 좋았던 건요? 이런 질문은 단순하지만 뇌의 감정 회로와 사회적 공감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넷째, 손을 움직이세요. 손은 밖으로 나온 뇌입니다. 글씨를 쓰고 바느질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글씨를 손으로 쓰는 것은 컴퓨터 타이핑보다 훨씬 더 강력한 뇌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손글씨 필사 습관입니다. 좋은 문장을 보고 하루에 한 줄만 따라 쓰세요. 글씨체가 예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삐뚤삐뚤한 글씨가 더 많은 신경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뇌를 더 효과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다섯째, 뇌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세요.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살아있고 내 기억은 내 곁에 있다. 나는 소중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확언은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뭘 기억하겠어. 나이 들면 다 까먹지 뭐.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줍니다. 말은 뇌의 명령이고 뇌는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니까요. 그러니 부디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자주 건네주세요. 기억력은 삶의 품격입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건 곧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순간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감정을 기억하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기억력은 그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뼉 30번, 이름 5개 떠올리기, 숫자 세며 목 돌리기, 오늘의 감사 한 줄 쓰기, 하루에 한 통 안부 전화하기, 식사 후 15분 글쓰기, 하루에 한 문장 외우기. 이 작은 루틴들이 당신의 삶과 기억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마을TV 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지난 기억처럼 따뜻하고 소중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